오늘의 주제는 에디209입니다. Enforcement Droid Series 209의 약자로 집행 로봇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컵만큼이나 좋아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역대 빌런 로봇 중 가장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자, 그럼 에디209이 얼마나 훌륭한 디자인이고 영화 속에서 이 로봇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티펫 스튜디오. 한때는 ILM, 디지털 도메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비주얼 이펙트 회사였죠. 이런 회사의 에디209을 의뢰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티펫 스튜디오의 수장인 필 티펫입니다. 사실 필이 회고하기를 처음 로봇캅 시나리오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슈퍼바이저였던 크레이그는 관심 있어 하고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드디어 에디209의 컨셉 아트가 시작이 됩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에드워드 뉴마이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이걸로 레퍼런스를 찾아갑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마크로스에 나오는 클라우드 트루퍼였습니다. 감독인 폴 보베는 말합니다. 에디209는 눈이 없어야 한다. 법 집행을 하기에 블라인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실행하는 냉혈 로봇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와 헬리콥터, 그리고 탱크가 결합된 느낌을 원했고 부분적으로는 범고래의 외형과 색감을 차용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범고래의 외형, 즉 곡선의 실루엣이 에디209의 헤드 파트와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의 블랙 컬러 또한 그대로 옮겨왔죠. 이번에는 입 부분입니다. 범고래의 치아 구조가 마치 패턴식으로 가지런히 촘촘히 되어 있죠. 에디209의 헤드 앞 부분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반복되는 구조의 매티리얼이 보입니다. 깨알같은 디테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은 수세기 동안 미술, 건축, 조각가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법칙을 따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화가, 조각가이면서 또한 과학자, 발명가이기도 하기에 그는 예술 활동을 감각적으로만 한 것이 아닌 철저히 계산적이고 과학적으로도 풀어나갔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또는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드로잉 작품입니다. 그는 이처럼 완벽한 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황금 비례를 찾아냅니다. 두상 끝부터 배꼽까지가 1, 배꼽부터 발끝까지는 1.618, 손끝에서 어깨 전까지가 1, 어깨부터 다른 손까지는 1.618, 두상이 1, 턱끝부터 배꼽까지는 1.618. 이런 식으로 인체에서 황금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다 아는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 속에도 황금 비율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황금 비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황금 비율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안정감은 미적, 디자인적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았을 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말한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태입니다. 형태는 항상 비율과 같이 따라다니는 요소이며 에디209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눈으로 보았을 때 불편하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지 않고 자연스레 편하게 지나가면 그것이 좋은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멋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개인적 취향이 적용되므로 그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디209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안정감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체와 하체 비율이 매우 좋습니다. 적당한 두께감과 적당한 비율로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전, 후, 좌우로 갈라진 발끝의 크기와 두께, 그리고 바닥에 전부 닿았을 때 면적 또한 적절한 사이즈이기에 이 또한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서 충분합니다. 곡선과 직선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밸런스로 인하여 긴장감이나 혹은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도형 쉐입으로 디자인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감이 보여집니다. 즉, 겉멋에 치우친 디자인이 아닌 기본 조형에 입각한 디자인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2014년도에 리메이크한 로보캅의 한 장면 중 에디209 장면만 잠시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리메이크된 에디209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당시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오리지널이 미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관객을 매료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원작의 디자인이 워낙 유니크하고 독보적이어서 불가피하게 비교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먼저 비율을 보시죠. 상체가 지나치게 돋보이고 사이즈가 커서 둔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한 그에 비해 다리의 두께가 얇아서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아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곡선이 제외된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라 밸런스가 살짝 깨진 느낌도 듭니다. 표면 중간중간 파팅 라인이 적절하게 들어가 주어 진짜로 제조되어진 로봇 같다는 느낌은 좋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에 치중이 되어 전체 실루엣이나 컨셉 자체에서는 유니크함이 덜한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인 뼈대의 모든 형태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합판, 석조석, 전나무 등을 사용했고 플라스틱 성형 기술과 유리 섬유 기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어졌죠. 미니어처 버전과 실제 사이즈가 살짝 틀려서 제작한 크레이그는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로보캅은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무거운 철학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It's really good to see you again, Murphy.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위협적인 로봇이 된 에디209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품이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 로보캅이었습니다.